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야, 미얀마 불교 2회 했고 이제 3회째 미얀마 불자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미얀마 불교, 특히 스님들 중심으로 승가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불자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도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저에게는 보다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나 뭐 스님들은 소승불교라는 데 어떤 필이 꽂혀가지고, 에? 뭐 우리는 대승불교다, 거기는 소승불교다, 이렇게 해서 좀 폄훼하고 얕잡아보는 그런 이상한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남방불교권 신도들도 말이지, 뭐 좀 이렇게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오해를 하게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 작가님도 가서 이제 경험을 그 수행 경험을 직접 해봤지만은 오히려 미얀마 불교에서 지난 시간에 출가한 비구 또 사미 그다음에 틸라신들은 도학을 열심히 한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얀마는 오히려 그 제가 불자들이 그 명상을 많이 하더라고 사실은. 응? 그래서 내가 놀랬어. 그리고 이제 얼른 보면은 그 그냥 단순한 그 불자처럼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불자처럼 이제 보이지만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약 한 그 세 파트가 있어, 세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룹은 뭐 일상적으로 이제 비구들이 아침에 그 거기는 탁발을 하거든, 탁발. 나오면은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고 막 그냥 평범하게, 예? 평범하게 이렇게 좀 승가를 존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제 그런 신도들이 이제 다수지 물론 다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그룹은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은 그 명상을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상당히 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뭐 몇 달 정도 그 명상센터에 가서 먹고 자고 그냥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 오픈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한 달이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말이지. 출가를 하지 않아도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공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1년, 2년, 3년씩 말이지. 여기는 비구니도 아니야. 비구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공부하는 그리고 또 그 제가들 중에서도 뭐 아비담마랄지 이런 그 교학에 굉장히 그 깊게 공부한 그런 신도층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은 좀 그 불자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그런 신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공부도 하고 경전도 하고 말이지. 또 때로는 이제 참선도 하고 하는 이제 불자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미얀마 뭐 그냥 소승불교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도 그 공부하는 제가 불자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에 또 약간 운동권 또 신도들도 있더라고, 운동권. 그 어떤 정치적,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또 불자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 얘기는 내가 뭐 이제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제 아웅산 수지 있잖아요, 아웅산 수지. 거기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런 저 그룹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미얀마 불자들이 에, 좀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불자들이 보면은 1년에 말이지 한두 번 뭐 서너 번 절에 와가지고 등이나 하나 켜고 옛날에는 이제 정월 달에 보면은 그 불공을 많이 했거든. 요즘은 불공도 뭐 없어져 보면은 없어지고 무슨 뭐 천도제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뭐 신도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예, 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미얀마는 보면은 그 다소 좀 기복적인 신도 내지는 단순히 뭐 승가의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기는 불공이란 게 따로 없으니까 스님들한테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공이거든. 그런 신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적극적으로 출가의 몸은 안 되지만은 직접 그 명상센터나 절에 가서 직접 기거하면서 명상도 하고 도학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신도도 상당하다. 그리고 또 명상센터가 우리 외국인들에게 몇 군데만 그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많아요. 응? 예를 들어서 그 마시니 뭐 이런 그 수도원들을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선사들 뭐 한 그 근세에 뭐 한 20명 되는데 그분들을 이제 그 조실로 모시고 거기 추종하는 그 불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 전국에 있어. 전국에 명상센터. 응? 언제라도 가서 그 가서 부담 없이 명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보면 가끔 뭐 사람들 만나보면은 뭐 어디 명상센터에서 자기는 뭐 3개월 있었다고 그러고 6개월 있었다고 그러고 1년 있었다고 그러고 뭐 한 3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운동하는 그런 이제 인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1984 그다음에 애니멀 팜 동물농장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작가님? 아, 여기 답이 있잖아요. 조지 오웰. 네, 조지 오웰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영국 작가잖아 작가인데 참 어렵게 살았지 살고 나도 영국에서 그때 내가 거기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 영국에서 그때 대단하더라고 1984 1980 84년에 내가 런던에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버마에서 뭐 군인인지 경찰 그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미즈 데이즈라는 그 소설이 있어 버미즈 데이즈 버마의 나날들 그래가지고 그 조지 오웰도 그때는 불교를 잘 몰랐지 그 당시에는 응? 네, 그래가지고 그 사원 얘기가 조금 나와 약간 황금탑 뭐 이런 것이 좀 대충 그 뭐 그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불교는 전혀 몰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 소설을 계속 내가 정독을 해봤는데 어디 한 군데도 무슨 뭐 사성제니 뭐 필청도니 뭐 연기사상이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상식은 없었던 거야. 다만 버마 그 사원에 대해서 그 스케치 말하자면 묘사하는 정도는 이제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불교는 그때 이제 몰랐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참 좀 아쉽다. 음,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존 카바진할지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미얀마에 가서 이제 그 명상해가지고 현재 그 신경 치료, 신경과학, 정신과학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그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고려 시대에 보면은 뭐 지관 쌍순이, 예? 지관 쌍순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보조국사, 그다음에 하여튼 뭐 태고국사, 보조국사 뭐 이런 분들 이제 참선, 가나선 뭐 등등 우리도 옛날에 참 그 명상의 대국인데 이제 조선시대 한 500년간 불교가 이제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좋은 그런 명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또 체계화가 안 되고
또 참선 같은 것도 한동안은 그 스님들의 전유물이 돼버렸거든. 선원에서나 이제 하고 일반인들은 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개방을 하고 이렇게 신도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미얀마 같은 데는 이제 예, 되고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그런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한동안 막 일본의 젠 또 남방불교의 입바사나 이래가지고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붐이 일어나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수백만 명이거든. 그 영상 인구가. 그리고 또 이것을 건강, 그다음에 어떤 그 정신 치료에 이제 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불교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뭐 공격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엄청난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을,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이제 하나의 이거 숙제예요, 숙제. 얼마만큼 우리의 그 간화서일 할 때 말이지 참선, 명상을 말하자면 현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미얀마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수련을 해가지고 뭐몇 년씩 하지요. 뭐 3년, 5년, 10년 뭐. 그것도 보면 대단해. 그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무의미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예,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마음 닦는 걸.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에 가서 내려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의도했던 거거든. 절을 뭐 크게 짓고 말이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뭐 감투 쓰고 말이야 내가 뭐다 뭐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의도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어리석음, 무명 이런 것을 타파해가지고 마음자리를 봐서 자신이 구제되고 남도 구제하라는 것이 그것이 석가모니의 목적이고 본분이고 의도한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무상대도를 인도 보드가야에서 이제 성취를 하고 예? 몇 주간 혼자 조용히 그 명상에 잠기지 않습니까?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이것을 즐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파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전파. 그러니까 불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전법, 포교에 있는 거거든. 아무리 혼자 육도 배설을 하면 뭐하냐고. 응? 산속에서 어느 정도 좀 도를 닦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것을 자기 아는 만큼 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포교 전법. 진즉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불교의 생명은 뭐냐? 포교 전법이거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 역사의 시작은 포교 전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고 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알면은 남에게 자꾸 전파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걸 공유해야 되고 공유. 그게 불교의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목적을 갖다가 제대로 그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데 그 말하자면 집중하고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미얀마가 뭐 경제적으로 그 저개발이라고 그러지만은 불교에 관한 한 불교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불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승가도 철저하게 이제 그 교학을 갖다가 연마하고 또 그중에 이제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이제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신도들도 단순한 뭐 기복
신앙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고 어, 제법 그 깊게 수행하고 교학을 받고 연마하고 또 때로는 그 현실 참여를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세력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를 단순하게 우리가 어,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명실상부하게 불교의 전통 맥을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 제가 불자들도 상당히 그 수준 높은 그런 불자들로서 불교를 신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그 미얀마를 가면은 무슨 뭐 그 뭐 셰다곤이니 뭐 파고다니 뭐 이런데 이제 뭐 그런 것을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그런 것만 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미얀마 불교의 승속관에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작가님 그 미얀마 가서 또 생활하고 하셨으니까 조금 말씀 좀 하세요. 어, 제가 볼 때는요, 예, 이제 불교도 그렇고, 공자님 사상도 그렇고, 중국의 그 비학자인 서복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특징을 개체에서 군체 그랬더라고요. 개체는 나, 군체는 나 말고 이 세상인데, 나부터 수행 또는 수양 해가지고 넓어지고 좋아진 마음으로 남들과 이 세상을 상대하는 거죠. 순서가 내가 먼저 수행하고 상구벌이하고 하와중생 이렇게 되는 건데 서양에는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 확실히 없고 그냥 사회, 먼저 사회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학도 발달시키고 사회학도 발달시키고 뭐 심지어는 심리학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발달시키고 해서 세속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서양 사상이 20세기에 오면서 자기를 돌아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점을 잘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웬만큼 됐는데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바람이 불고 그것이 또 미얀마로 가면서 위파사나가 알려지고 자기 수행법이 있구나. 그래 일부 또 서양 앞서간 사람들이 와서 해보니까 와 이거네 원점 나부터 출발하네. 그것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의 심신을 관찰하자 하는 위파사나가 등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재미를 본 서구 학자들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서 그동안에 서양에서 연구해온 심리, 과학 또는 학문 연구 방법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표가 이제 MBSR이죠. 존 카바찐이라고 하는 분이 MBSR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기법하고 미얀마에서 배운 위파사나를 결합한 건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위파사나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적 방법론으로서 유치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쉽게 가도록 차근차근 해놓으니까 말하자면 미얀마에 가면 한 고등학생이라고 치고 시작하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주니까 쉬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특히 환자라든가 우울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현장에서 써보니까 효과가 엄청나고 그래서 지금 국제 불교 내지는 명상 관련 논문을 보면 거의 90% 80%가 MBSR 논문이란 말이에요. MBSR을 가지고 환자에 적용해 보니 실제로 해보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엄청 나와가지고 저에게 뭐 그런 보고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MBSR은 서구적 기법하고 전통 불교하고를 잘 결합한 형식이고, 이 형식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뽕, 이른바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뽕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고 한민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지만은, 그동안에는 과연 한국이 그렇게 세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근래 와서는 역으로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공산국가가 돼서 뭐 마음 수양이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고, 일본도 불교를 한다지만 제대로 하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나마 수행을 하는 불교는 한국 불교예요. 그리고 미얀마에 관심 갖고 윗바사나를 한 가장 강력한 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남방 불교권이 윗바사나야 한국보다 잘하겠지만, 아까 말한 서구화, 과학화, 민주화, 이런 것은 아직도 부진적이니까. 한국은 뭐예요?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됐죠? 경제적으로도 미국, 프랑스보다 못할 게 없죠?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유교가 공자님을 비롯한 마음수양의 전통이 있는 데다가 윗바사나를 비롯한 남방수행법도 들어와 있고, 또 대승불교 수행법도 있고, 선불교 수행법도 있는 이러한 나라니까, 자기 자신을 수행, 수양하는 전통도 있고,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되어 있고,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적인 그룹, 스승이 나올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라고 생각해요. 토양 자체가. 아무리 미국에서 MBSR을 해본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전통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얀마에서 고승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밖에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고 하버드 대학에 가고 말이야. 가서 일반 지식인을 100만 명 모아놓고 10만 명 모아놓고 극장에서 설교를 해가지고 정치 경제를 다 아우르고 해가지고 부처님 사상은 이렇게 위대한 거야. 이것이 인류 나갈 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삼장 안에서, 불법 안에서 지식인은 있지만, 서양인들이 축적해놓은 100만 권, 500만 권, 1억 권의 책들을 포함한 대지식인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저는 안타까운데, 감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가 축적해온 서구적 지식과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전통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수행과 수양,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한편으로는 세속적으로도 말이 되고 한편으로는 더 법으로도 말이 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쓰고 있으니, 저의 이 구상이 이 넓고 방대하기로는 정말 감당 안 될 만큼 커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승불교와 성자불교가 같이 있고 수행 전통이 있으며 동북아시아 전통도 있으며 민주화도 되어 있으며 산업화도 되어 있고, 또 한국인이 의지가 크고 강력한 또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인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한국인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말 세계적인 그룹, 어떤 의미에서는 교황이나 달라이라마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구루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이 그러한 구류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이 디딜 수 있는 작은 발판, 작은 소로, 그분이 앉을 수 있는 법좌라도, 법좌의 네 개로 된 의자의 다리 하나라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람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저 밀리언셀러 작가이신 우리
김정빈 작가께서 또 한 번 더 대박을 치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라고 오늘 뭐 이제 여기서 마치지 강의.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